안녕하세요. 바다해림입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직업상담사 2급 실기 합격에 관한 영상입니다. 참고로 저는 20대 직장인이고요. 2020년 제1회 실기시험에서 불합격을 했고 2회 실기시험에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. 제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고 또 1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불합격을 하게 됐는지,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2회 실기시험에서 합격하게 됐는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혹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밑에 제가 시간별로 내용을 적어놨으니까요. 바로 클릭하셔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2020년 5월 24일 시험에 응시하게 됐고요. 그때 문제지를 받았을 때 조금 당황하긴 했어요. 왜냐면 제가 공부할 때 조금 하기 싫었던 인문학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배점이 크게 나왔었고,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암기를 그래도 나름 많이 하고 갔다고 생각했는데, 두 문글자 외운 거는 기억이 나는데,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이게 맞나? 이 문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 맞나? 막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당황했는데, 그래도 60점만 넣으면 되잖아요? 60점은 넘겠지 하고 치고 집에 왔어요. 집에 와서 가채점을 하는데 막 합격에 자신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부분 점수도 있고 하니까 60점 넘겠다. 그럼 됐어. 이렇게 있었어요. 그리고 그 당시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응시자가 많이 없고 또 부분 점수를 아마 후하게 줄 거다. 그러니까 조금은 기대해보자.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았거든요. 그래서 당연히 뭐 합격은 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한 달 뒤에 불합격이 됩니다. 불합격이 됐고 그때가 6월 26일이었거든요. 근데 그 다음 시험이 7월 26일이었어요. 딱 한 달 남았거든요. 저는 붙을 줄 알고 진짜 한 달 동안 공부를 아예 안 했거든요. 근데 한 달 뒤에 실기시험이라 가지고 제가 진짜 고민을 했어요. 그냥 그 다음에 시험을 칠까 하다가 공부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공부한 것도 너무 아깝고 제가 지금 이번에 안 치면 공부에 지쳐서 안 칠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접수를 합니다. 접수를 하고 이제 남은 거의 3주 동안 다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. 저의 공부 기간은 일단 처음 1회 시험을 준비할 때는 약 한 달 반 정도 잡고 했어요. 3월 중반부터 한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평일 월화수목 금은 진짜 불규칙했어요. 할 수 있으면 진짜 1시간 반 정도 하고 진짜 못하는 날에는 진짜 그냥 쉬고 하다가 월화수목금 평균에서 한 5시간 봤을까요? 한 5시간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, 일요일 둘 다 하진 못했고요. 하루만 좀 제대로 집중해서 공부를 했고 하루는 좀 가볍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뭐 평일에 다 해서 5시간, 그 주말에는 다 해서 일주일 다 해서 한 10시간은 넘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했고 제가 불합격을 하고 나서 남은 이제 3주 동안에 공부할 때는 마찬가지로 월화수목금은 제대로 공부를 못했고 대신 토요일 같은 경우에 한 8시간 딱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한 5시간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월화수목금 할 수 있을 때만 그냥 조금씩 봤고요. 토요일에 또 한 7시간 딱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시험 준비할 때는 총 30시간이 안 됐던 것 같아요. 대신 할 수 있을 때 막 했던 것 같고. 네, 그러고 7월 26일 2회 실기시험을 치러 가서 문제지를 받았는데 이때는 저번과는 좀 느낌이 달랐어요. 네, 문제지를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는데 오케이, 다행이다.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막 신줄이 있긴 있었는데 막 엄청 많지도 않았고 일단 제가 다 외웠던 부분들이어가지고 좀 수월하게 쓰고 이렇게 이제 좀 마음에 좀 안정을 얻고 집에 와서 가채점도 했긴 했는데 사실 제가 1회 시험에서 부분 점수를 사실 진짜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불안하긴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일부러 2회 가채점 할 때는 진짜 엄격하게 막 가채점을 했거든요. 조금만
또 뭔가 기웃거리면 아 이거 그냥 빵점 이렇게 해도 60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붙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83점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저는 개념서, 이론서 이런 거는 하나도 구입 안 했고 본 적도 없어요. 무조건 기출문제집이었는데 실기 준비할 때 이것도 직준모 카페에서 직업상담사 기출문제집을 구입을 했었어요. 근데 이게 제가 필기 문제집 구입할 때 같이 미리 주문해 놨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지금은 표지가 바뀌었을 거예요. 근데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요. 우선 김덕희 교수님의 강의를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. 저는 이제 이거 해독을 할 때 강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. 이게 책만 보면 진짜 약간 막막한데 그래도 강의를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좀 더 빨리 좀 외워져요, 저는. 그래서 이제 강의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, 또 두 번째 장점은 강의를 보면 아시겠지만 문제 답을 되게 간단하게 외우게 팁을 많이 알려주세요. 그래서 답을 무작정 줄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고 두문글자를 따서 외우는데 진짜 그 방법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답변들도 되게 간단하게 짧게 그래서 좀 외우기 좋게 되어 있다는 게 이 책의 장점입니다. 그리고 제가 2회 실기시험을 다시 준비하면서 새로 구입한 책이 있는데요. 네, 이것은 직업상담사 C노트라는 교재입니다. 제가 이거는 인터넷 카페를 막 검색하다가 알게 된 책인데 이 책을 구입하게 된 이유, 장점이 뭐냐면요. 이 책은 2000년도 1회 시험부터 수록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역대 기출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문제가 어마어마하겠죠. 저는 이미 이제 다른 교재를 한번 훑었지만 불합격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마음이 불안하기도 했고 이 교재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번에는 역대 기출 전부 다 본 거구나 라는 안도감이 좀 들었었어요.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되게 답변 설명이 되게 정성스럽게 되게 길게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, 이 책은. 그래서 저는 이 책 두 개 다 쓰는 게 사실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. 왜냐면 둘 다 좋은 책인데 각 장점, 단점을 서로 보완해 준다고 할까요? 이 책에서는 약간 외우기 좋게 간단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내용이 이해가 되도록 돼 있고, 그리고 문제수도 더 많으니까 둘 다 이렇게 같이 했을 때 저는 너무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둘 다 구입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제 공부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. 첫 번째는 인강 해독입니다. 여러분 정말 기출 문제는 해독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필기시험에서는 인강 없이 그냥 기출을 해독을 했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실기에서는 인강을 들으면서 해독하는 걸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. 제 교재가 직준모 카페에서 구입한 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덕희 교수님의 강의를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어요. 그런데 여러분 물론 제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책만 보고 막 외우고 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들으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인강으로 한번 쭉 보고 나서 두 번째 봤을 때부터는 또 익숙한 문제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배속을 1.0에서 1.5, 나중에는 2.0까지 배속을 빠르게 해가지고 점점점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더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게 돼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꼭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그러다 보면은 아마 빈출 문제도 좀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겁니다.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 좋은 점은 두문 글자를 교수님이 많이 알려주세요. 공부하면서 이 문제는 답변 예를 들어서 외호성 정경 이렇게 외우세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제가 C노트를 공부할 때는요, 제가 이전 시험에서 약했던 사례형 문제나 아니면 좀 오래된 기출 이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산 책인데 그 부분을 정말 충실하게 보완해줬어요. 사례형 문제라고 함은 2020년 이제 1회 시험에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. 기출을 보고 난 문제를 보시면 직업상담 과정의 5단계를 쓰세요. 그래서 간진목, 개평 우리가 이렇게 외웠을 거거든요. 근데 물론
답이 맞아요. 맞는데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안 나왔어요. 실제 시험에서는 직업상담 과정 5단계를 쓰세요.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. A씨가 있습니다. A씨는 어떠한 사항입니다. 이러한 사항에서 할 수 있는 상담 과정 5단계를 쓰세요. 이렇게 나왔거든요. 저는 이게 관진목 개평을 묻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. 관진목 개평은 알고 있죠. 알고 있는데 사례가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이 사례에서 묻는 이 상담 과정이 뭐지? 상담 과정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닌데?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 문제도 틀려버렸어요. 알고 보면 직업상담 과정 5단계, 관진목 개평.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건데 맞죠? 그냥 너무 쉬운 건데도 그냥 이 사례형 문제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낯설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기에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, 이 책은. 네, 제가 C노트까지 한번 공부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이제 손으로 직접 써보는 거였어요. 제가 손으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인강도 해독을 많이 하고 이제 눈으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 쓰는 것까지 완벽해야 진짜 제 거가 된 거거든요. 제가 이제 C노트 공부까지 마치고 나서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집중모 책 있죠. 원래 집중모 책에 보면 이렇게 여기 답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쓰고 있다가 이제 C노트까지 다 공부하고 나서는 이제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이 답변을 다 가리고 이 질문에 맞는 답을 제가 다시 써본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제가 원래는 안 썼는데 나중에 진짜 최종 점검이라 생각하고 저의 모의고사라 생각하고 답변을 가리고 답을 쭉쭉쭉쭉쭉 쓴 거예요. 만약에 당연히 못 쓴 게 있겠죠? 당연히 못 쓴 거는 답을 제가 이렇게 좀 접어뒀거든요. 접어둬가지고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 다시 쓰고 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익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저는 인강 회독도 많이 했고, 네, 그래서 저는 공부 방법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강 회독을 하고, 그다음에 두문 글자 정확하게 외우고, 그다음에 이제 약한 부분을 C노트로 보완을 해줬고, 이제 마지막으로 다 외웠을 때 직접 손으로 쓰면서 모의고사처럼 풀어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주의할 점을 안내해 드릴게요. 여러분, 제가 1회 시험에서 불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제가 왜 불합격을 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3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첫 번째, 60점만 넘자라는 마인드가 너무 강했어요. 60점만 넣으면 되는 거 맞아요. 그런데 저는 목표 점수를 60점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넘기고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나올까? 라는 합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. 적어도 목표 점수를 80점은 잡고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 주의사항은요. 답변에 두문 글자를 외울 때 꼭 질문과 연결시켜서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. 답변은 엄청 길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앞글자만 따서 힘들게 외웠어요. 그런데 이 답변이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써야 되는 답변인지 정확하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. 제가 그걸 못해서 틀렸어요. 실제로 이제 1회 시험에서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목표 4가지를 써라 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들러 목표 5가지로 외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러의 4가지라고 한다면 치료과정 4가지가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아들러 4가지, 상계통제 이렇게 외워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저 그거 보자마자 너무 당연하게 상계통제 이런 거 뭐 상담관계 형성, 뭐 개인의 역동성 탐색 이런 식으로 아들러의 치료과정을 썼던 거예요. 질문에서 물어본 거는 이 상담 목표였는데 저는 치료과정 4가지를 쓴 거예요. 이런 실수를 하고 또 그 다음 문제에서 또 인지적 오류 유형 3가지를 써라. 근데 저는 그 오류 3가지 딱 그것만 보고 전이된 오류 유형 3가지를 썼더라고요. 진짜 바보 같죠? 근데 저도 제가 이런 실수 할 줄 몰랐거든요. 답변은 외워놨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게 뭐 목표인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의 오류인 건지 그런 게 정확하게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좀 놓친 거예요.
저는 당연히 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날에 그런 실수를 해서 점수를 와장창 날려버리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답변은 다 열심히 썼는데 틀린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. 여러분들은 꼭 답변을 외우실 때 이 질문과 꼭 매칭을 하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. 저처럼 다 외워놓고 틀리지 마세요. 세 번째 주의사항은요. 너무 빈출이나 파이널 모의고사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.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 빈출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돌렸어요. 한 6번 정도는 돌려보고 되게 많이 익혔거든요.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빈출 말고 예전에 나왔던 기출도 좀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가채점 하면서 내가 너무 빈출에만 좀 집중을 하고 이전에 좀 오래전에 나왔던 것들은 그냥 너무 넘겨버렸구나 해서 되게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는 꼭 주의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처럼 한번 떨어지지 마시고 한 번에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. 첫 번째, 60점만 넘자는 마인드 위험하다. 적어도 80점은 맞자. 두 번째, 주문글자를 정확하게 외우는데 질문과 연결해서 완벽하게 외우자. 세 번째는 너무 빈출, 파이널에만 집중하지 말자. 이 세 가지는 꼭 주의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1회 시험 합격률이 29.49%였다고 해요. 약 30%인데 되게 낮죠. 그리고 2회 시험 합격률이 약 60%라서 1회보다 약 2배 정도 많았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3회 때는 더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? 이러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물론 당연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여러분은 합격을 목표로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난 60점만 넘을 거야 이러고 약간 목표를 낮게 잡지 마시고 나는 진짜 80점은 받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또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표 점수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저는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!